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민세령입니다. 금일 새벽 FOMC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다시금 고정받고 있는 모습에 저희 대표 트레이더 조커님께서 이 시장 상황에 전혀 제약받지 않으시고 벨의 이더리움 매도 포지션으로 구독자분들과 수익 실현에 성공하셨습니다. FOMC는 끝났지만 아직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조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투성님이랑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저희가 좀 오래 아무래도 쉬었잖아요. 네.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네, 화이팅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한번 잘 찍어봤습니다. 네네, 좋아요.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이 최근 엔화 강세랑 일본의 기준금리 0.75% 인상 가능성이 이 시장 화두인데 네. 이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 중인가요? 이건 단순히 환율 문제를 넘어선 문제거든요.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약간 움직이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 금리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싼 엔화로 빌려다가 뭐 미국채, 뭐 부동산,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암호화폐까지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간 전 세계에 깔려 있었고, 하지만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조짐이 나타난다면 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가 바로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의 조정인데 당연히 암호화폐도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면 이 암호화폐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 분석이 많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를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원금만 갚으면 되잖아요. 네. 이제 대출금을 받아서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안 갚아도 되니까. 네. 비슷한 겁니다. 엔캐리의 핵심은 엔화를 싸게 빌려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엔화가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려서 우리가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진다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당연히 손실도 더 배가 되겠죠. 갚아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니까. 우리 왜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갚아도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엔화를 갚으려고 다른 자산을 팔기 시작하죠. 주식, 원자재, 뭐 신흥국 자산, 그리고 당연히 암호화폐도 함께 매도될 수밖에 없겠죠. 즉 일본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엔캐리 청산을 불러일으키고 리스크 오프를 불러일으키고 코인 시장의 매도세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위험한 이유인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쉽게 되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한다고 해도 위험 자산처럼 움직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 이 하이베타 테크주와 상관관계가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실제로 여러 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이 이 글로벌 리스크 지표처럼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쇼크 같은 이런 큰 이슈는 단기 충격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 뒤에 알트코인이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될 겁니다. 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움직이나요? 간단해요. 유동성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얇은 편이고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트코인은 대형 기관의 자금이 적고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싶지, 안정성이 확신되지 않았는데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업비트 솔라나 사태처럼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만 매도세가 들어와도 급락이 일어나고 반등 없는 코인 많이 보셨잖아요. 반등 없이 떨어지는 그런 뭐 루나 같은 코인이 있을 거고요. 추가 청산, 이 구조가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쇼크는 비트코인 시장보다 알트코인 시장이 훨씬 더 먼저 크게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코님께서 소통방에서 포지션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때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만 해주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죠.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 바로 다음 주자로 이제 뛰고 있고 알트코인의 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아니면 안정성 면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조금 더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조커님이 포지션 공유를 해주셨을 때 조금씩 이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처음에는 엄청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재미를 보니까 그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따라오셨어요? 말씀도 저 없으시고. 원래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고 있었죠. 제가 근데 아나운서님한테 포지션 공유를 나간다고 해서 사실 누가 따라온지 저도 잘 모르고 제 아나운서님한테 지금 저 돈 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네. 챌린지 같은 거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실시간 채널 문의, 조건님 소통방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 채널로 이제 문의 주시면 아나운서님이 상담해 주시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네, 좋네요. 네.
그것보다 네. 저도 이제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음. 이 유튜브에서 코코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럼 최근에 올린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루나 코인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방금 또 루나 얘기를 한 거고. 이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도 업데이트를 해서 이 홈페이지가 조건 검색처럼 네, 맞아요. 찾기 굉장히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아직 코린이라 가지고 여기서 검색해서 공부를 하기도 쉽더라고요. 그쵸. 저희 진짜 투성님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네, 투성님이 요즘에 그 지갑이 텅텅 비우셨다고. 점점 네. 살이 빠져가시더라고요. 그쵸. 네, 많이 야위어 가십니다. 구독자분들 조금만 투성님 영상 기다려주세요. 네, 조커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럼 이 두 번째 엔캐리가 발생하면 이 단기 충격을 넘어서 음. 중기적 약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유동성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변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시장에서 공급되는 자금도 당연히 축소되겠죠. 왜요? 사람들이 엔화를 빌려서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엔화가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그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메말라 갈 거고 변동성은 커질 거고 장기 약세로 이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 정책 기대에도 영향을 준다면 위험자산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묶여버리는 프리미엄 하락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포적인 심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건가요? 어제 이제 투성님이랑 영상 찍을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현물로는 내가 기대할 만한 수익을 못 보니까 엔화를 빌린다고 한들 선물 쪽으로 이제 당연히 더 많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는 기술적, 장기적 분석, 비트코인 차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방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엔화 강세, 금리 인상 같은 리스크는 내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고 먹는 구간이 아니라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이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남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살아남으면 기회가 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 그러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12월 19일에 일본이 실제 0.75% 인상을 하고 나서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사실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앞에 직면했을 때 눈앞에 1억이 있는데 50% 확률로 죽고 50% 확률로 산다면 앞에 있는 1억을 집으시겠어요? 저는 안 집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살 맞아요. 날이 더 많고 1억은 벌면 돼요. 그쵸. 그쵸? 살아서 벌면 되지.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딱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냥 같이 12월 19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12월 19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8일 정도 남았는데 하필 또 이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술 먹고 그런 불금이란 말이죠. 금요일 예, 불금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주말을 즐겁게 보낼지 주말이 조금 우울해질지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해서 이 투자자분들한테 한 줄 메시지를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린다는 건 전 세계 유동성이 이제 한 축에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2024년 8월 5일 아나운서님이 코인에 입문하시기 전인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말 일본이 0.75%를 올린 것도 아니고 0.25% 단순 0.25%를 올렸는데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박살이 났거든요. 코스피는 5% 빠지고 코스닥은 8%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스닥도 5% 빠지고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5%가 빠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박살이 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좀 소름이 돋는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벤트이긴 해요. 이럴 때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돈을 버느냐보다 누가 먼저 살아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한다면 반등 없이 주구장창 떨어질 수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나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번다기보다는 살아남는데 중점을 두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2월 19일 사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일주일 그냥 잠깐 사실 투자 안 해도 어디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죠. 그냥 마음 놓고 그죠. 지금
겁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19일까지는 저도 최대한 관망하면서 정말 요즘에 이제 포지션 공유 챌린지를 진행할 때 이렇게 내가 살면서 트레이딩을 할 때 조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아무래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 보니까 아나운서님도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평소보다 더 2배, 3배 진지하게 임하시고 제 포지션을 따라오실 때도 꼭 아나운서님의 관점을 더하셔서 진입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제 또 네. 그 부산불개미님과 김민겸 아나운서가 네, 라이브를 그쵸. 진행했었는데 네. 이제 그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세령님의 그 라이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세령님도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불개미님하고 민경님하고 하신 거 보니까 네. 방송 되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네, 저도 라이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제 라이브 그냥 출연하시죠. 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코인이로서 좀 공부해야 할 게 많긴 한데 네. 오늘 출연하면 쉬려고 했는데 조심히.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던 세령님 아나운서 얼굴만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조커님 믿고 한번 네. 라이브 한번 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 라이브에서 인사드리죠. 네, 좋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